관계 법칙이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살면서 어떻게 서로 살아야 잘 살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절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사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잘 하기 위한 중요한 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애절을 잘 지키는 것이라. 애절이란 말은 사전에서 보면은 예의나 질서, 절차 이렇게 써졌는데 영어로는 매너라고 합니다. 영어적인 뜻이 더 좋은데요. 매너라는 어원은 사람다움이라고 합니다. 맨에다가 사람다움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매너가 없죠. 그냥 본능적으로 욕망에 따라 행동하죠. 그런데 사람만 이 매너가 있는 것이 사람다움이죠. 그런데 이 매너라는 것은, 이 애절이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은 강제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강행 규정이 아니란 자율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절은 안 지킨다고 무슨 형벌을 받거나 무슨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절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무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더더구나 인권이 존중된다고 하고 자유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니까 내 멋대로라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로 아까 행복과 성공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라일은 이랬습니다. 애절은 법보다 중요하고 법보다 유익하다. 그런데 천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애절을 더욱 안 지키고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애절을 더욱 잘 지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라일의 말대로 인격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애절을 더 중시합니다. 반면에 사회에 뒤졌거나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애절을 무시하거나 모릅니다. 사실은 애절을 모르기 때문에 루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격차라는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느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삼성의 기업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는데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김진동 씨가 면접을 봤습니다. 한 젊은이를 막 면접을 끝나고 A, B, C, D, E, F까지 이렇게 대학 성적처럼 학점 점수를 이렇게 딱 매긴데 이 김진동 씨 연필이 B에다가 체크를 할까 C에다가 체크를 할까 왔다 갔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가던 이 젊은이가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탁 바로 매면서 인사를 꼭 하고 가더랍니다. 김진동 씨 이야기예요.
깎듯이 웃음이 나왔지만 이 사람 학교 성적을 보니까 공부도 잘해서 아까 점수를 B로 줄까 C로 줄까 왔다 갔다 하다가 B에다가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뒤에 알고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는 것이. 김준종 씨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사 한 번 잘해서 삼성에 합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절이라는 것이 카를라일은 말한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애절을 생각할 때 이 애절의 차이가 사람의 인격의 차이도 되고 축복의 차이도 된다는 걸 알고 내 애절이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몸부림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애절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습관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생리적인 차이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을 서로 스무드하게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애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애절은 상호 보호하자는 것이고 상호 존중하자는 사회 안전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애절은 내 인격 수양도 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되고 복을 받는 등 수많은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애절을 붙이면 애절이 있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애절 없는 사람은 참 품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복 있는 길을 모르고 조금 불편하다고 애절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되는 대로. 성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잘 사는 길을 모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절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애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애절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개인 애절, 가정 애절, 학교 애절, 직장 애절, 무슨 관원 상제 애절, 또 국제적으로 애절 있죠. 수많은 애절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일상에 있는 보편적인 애절,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그냥 알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애절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책을 2권이나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애절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애절을 지켜야 돼요. 자신에게 애절을 지켜라 하니까 아니, 나 혼자 있을 때 애절을 지키라 한다면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혹은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말이 아닌가. 근데 혼자 있을 때 애절을 지켜라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이칠랑 집사님하고 나하고 길을 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 정도 가죠. 나에게 애절을 지키라는 말은 그 말을 상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듣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눈이 삐었어?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요. 자기의 피드백이 돼요. 피드백이 돼가지고 누구를 먹이냐고 하면 그건 누구에게 나쁜 것을 자기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쓴 사람은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서 말을 거칠게 하느냐, 애절이 없느냐, 아니면 애절이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되냐,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기에게도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기에게 애절을 지키고 말을 바꾸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자기 애절에서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애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죠. 타인에게 애절의 첫 번째 인사하기가 있습니다. 뭐 인사하기 다 알죠. 그런데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서로 만나야 하고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이게 애절이죠. 그런데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리고 지나가면 좋겠습니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한 것이 제일로 좋은 애절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잉글리드 올슨 교수가 사회심리학자죠. 사람의 첫인상 80%는 이상이 첫인상 때 결정이 돼가지고 계속된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인상을 가지고 계속 상대하는 것이죠. 그 인상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첫인상에서 제일로 어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얼굴이고 제일 좋은 얼굴이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슨 교수가 낸 통계 조사한 것에 하면 웃으면서 인사하면 90% 이상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관계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가볍게 웃으면서라도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은순 부부 상담 전문가 이제 대학교 교수죠.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나 아내 사이가 세 종류가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갈 때 들어온지도 나간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은 부부는 이혼 날만 기다리고 속을 있답니다. 그런 부부들 많죠. 두 번째 부부는 이제 어떠냐면 오면 왔어? 가면 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부는 할 수 없이 사는 부부예요. 우리 집 같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집은 복이 들어올 집은 이런답니다. 어서 오세요. 갈 때도 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가세요. 그런 거예요. 다녀오세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정진이의 집은 이렇게 해요. 정진이네 집. 정진이 그렇게 해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요. 서로. 예, 잘 다녀오세요. 가세요. 그렇게만 하고 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복이 들어온답니다. 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만날 때만 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습니다. 이런 좋은 덕담을 하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고 상대가 또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사 말들도 애절을 많이 배운, 아까 말했죠. 잘 된 사람들일수록 애절을 잘 지켜요. 돈이 많고 사회 지위가 높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격이 높은 사람 애절을 잘 지킨데 낮은 사람일수록 애절을 안 지키고 아무렇게 해요. 애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언어에 대해서 말에 존댓말을 쓴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아랫사람이라고 막
반말하고 욕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앞에 말해서 올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레스토랑, 우리말로 식당에 가서 식당의 그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한 사람들은 절대로 인격이 좋은 사람이나 큰 복을 받지 못한답니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다른 사람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있을 때 초등학교 동창이나 만나면 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지만은 항상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 일제시대 때 아직 양반 상놈이 다 안 가려지고 있을 때 박상길이라는 유명한 백정이 있었다 그래요. 큰 푸주간 집이. 손님 두 사람이 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두 양반인데 한 사람이 야 상길아 이놈아 고기 한 건 떼라. 그러니까 이제 상길이가 백정이니까 예 올리겠습니다 하고 쓱 한 거를 떼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소. 탁 띄어서 준대. 아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이놈을 보태서 이렇게 줘요. 보니까 아니 앞에 한 사람이 따진 거예요. 이놈아 왜 차이가 나게 저 사람 많이 주고 나는 좀 적게 주냐. 이렇게. 박상길이가 백정이 이렇게 합니다. 영감님 것은 상길이라는 백정이 에게 자른 것이었고 저 영감님은 박서방이라는 어른이 잘라서 틀립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 기분을 헤아려서 오늘 하나님 말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니까요. 우리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큰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한 사람은 남을 높이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네 번째 전화예절. 요즘 전화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전화예절도 이야기를 하죠. 전화할 때 인사도 안 하고 툭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례한 것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끊는 것이 애절이에요. 그리고 끊는 것도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 전화를 먼저 끊는 것. 이거 인권이 어쩌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른이 끊고 나서 어린 사람들이 아랫사람이 끊으면 더 애절이 있고 어른이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도 누구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상대를 묻지 말고 저는 아무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라고 밝히면 더 애절이 있는 것이에요. 또 어른들이나 어려운 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문자로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무 때나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매너를 가진 것이 아까 사회생활을 잘하고 애절이 있고 품위가 있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잘 지키는 습관이에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감으로 이제 말씀을 맺어 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죠. 자기 고향인 남아공 대학에서 강연을 해서 듣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싶어요. 남아공 대학에서 그가 강연을 유명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제목은 서비스 경제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만 지금은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사는 시대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험을 사는 시대.
디즈니랜드는 그런다고 그래. 디즈니랜드 이야기. 디즈니랜드가 세계적 최고의 기업이 된 것은 디즈니랜드는 우리는 이곳에 오는 손님을 카스터머, 그러니까 손님 고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게스트, 우리 방문하신 훌륭한 게스트, 우리 방문자, 우리 귀중한 손님으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면은 뭘 사러 뭘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간다는 그런 개념을 삶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감동스러운 것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비전과 지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반듯한 올바른 애절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하고 그 첫걸음이 바로 애절입니다. 여러분, 애절은 절대로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절을 지키고 애절스러우면 품위가 생깁니다. 애절스러우면 여러분 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애절스러우면 복의 길이, 운의 길이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마디 기억하십시다. 옛말에 여러분 선과 필류복, 선한 집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 선과 필류복, 예가 필류경, 예절이 있는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좋은 말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한 사람은 반드시 복이 오고 애절이 있는 사람은 집은 좋은 일이 있다. 선과 필류복, 예가 필류경.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리드하기 위해서 애절을 잘 배우고 지키고 감당하는 우리 아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맨드라미. 그 맨드라미를 찾아 바다 위의 정원으로 향합니다. 섬 맨드라미 축제. 선명한 원색의 꽃들로 수놓여진 병풍도의 섬길. 가을에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맨드라미 축제. 대한민국이 반하고 세계가 인정한 누구라도 꼭 한 번쯤 찾아야 할 천사섬 신안의 퍼플섬. 이 가을 퍼플섬이 더욱 진한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천사섬 신안 퍼플섬 아스타 축제. 하늘도 바다도 섬 위의 길도 온통 보라색으로. 가을은 천사섬 신안 퍼플섬 아스타 축제.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이튀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